파이썬에서 표준 입출력 함수인 프린트 함수나 인풋 함수 등을 사용해서 프로그램과 사용자 사이의 입출력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과 파일 사이의 입출력 작업도 존재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파일 입출력 방법, 즉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고 쓰는 방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입출력 방법을 알아볼 건데 우선 파일 내용을 우리가 읽고 쓰기 위해서는 파일을 열어야만 합니다.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내장 함수인 오픈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을 엽니다. 간단한 예문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여기 보시면 open이라는 함수 뒤에는 매개 변수가 2개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인자에는 파일명 및 파일 경로를 써주고 컴마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인자에는 모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드는 옆에 테이블에서 볼 수 있듯이 W는 write 모드로 파일을 쓸 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이 모드의 종류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인자에는 파일 경로 및 파일명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이 같은 폴더 내에 샘플 텍스트 파일을 넣고 싶을 때에는 파일 이름만 써도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공간에다가 이 파일을 생성하고 싶을 때에는 절대 경로명을 다 써주셔야 합니다. 절대 경로명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처럼 C 드라이브 처음부터 쭉 써주는 거예요. 요 의미는 C 드라이브에서 유저라는 디렉터리에 들어가 sunhw라는 디렉터리 안에 샘플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생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실행 버튼을 눌러보면 실제로 sunhw라는 디렉터리 내에 이 샘플 이름을 가진 텍스트 파일이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습을 할 때에는 이 파이썬이라는 같은 폴더 내에 텍스트 파일을 생성해 주고 싶기 때문에 파일명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오픈을 했으면 반드시 그 파일 객체를 클로즈, 즉 닫아줘야 하는데요. 이 클로즈 함수는 파일을 닫기 위해 사용하는 함수로 열려있는 파일 객체를 닫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물론 닫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자동으로 파일 객체를 닫아주지만 클로즈 함수를 사용하여 열려있는 파일을 직접 닫아주는 것이 데이터 손실을 더 확실하게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고 실행을 눌러봤더니 sample.txt라는 파일이 생성되었어요. 네, 정리를 하자면 sample.txt 이름을 가진 이 파일은 W모드, 쓰기 모드로 열고 이에 해당하는 파일 객체를 변수 fp에 저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픈을 했으면 항상 마지막에 클로즈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방금 그 테이블에서 보여준 3가지 종류의 모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쓰기 모드, 즉 write 모드를 알아볼 건데요. 정확히는 write 함수랑 write lines 함수가 있어요. 우선 write 함수와 관련된 예문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practice 이름을 가진 텍스트 파일을 하나 생성할 건데 이때 W, 쓰기 모드로 열 거예요. 그리고 이 오픈과 클로즈 사이의 코드를 보니 for, 반복문이 들어가 있네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range 1,6이라는 의미는 숫자 1부터 6 직전인 5까지의 숫자를 포함하는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이 i라는 변수에 차례대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콜론 뒤에 있는 다음 함수를 보니 %d 번째 줄이라는 것을 데이터 변수에 넣을 거예요. 이때 %d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뒤에 있는 숫자를 여기서는 i라는 변수네요. 그러면 1, 2, 3, 4, 5라는 숫자가 이 %d에 대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장을 데이터라는 변수 공간에 저장을 할 거고 fp라는 파일 객체에 write 함수를 적용시켜서 데이터, 아까 그 저장한 1, 2, 3, 4, 5번째 줄이라는 그 문장이 있죠.
그것을 write 할 거다, 쓸 거다 라는 의미예요. 이러고 실행 버튼을 눌러볼까요? 네, 그랬더니 practice 함수가 생성됐고 눌러보니까 숫자는 잘 나왔는데 뒤에 한글로 써져 있었던 것이 이렇게 이상하게 나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파이썬에서 한글을 사용하게 될 때는 요 모드 뒤에, 즉 세 번째 인자에다가 이처럼 인코딩은 UTF-8 요것을 넣어줘야지 한글이 지원되어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이제 잘 나왔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한 가지만 더 보자면 방금 저희가 practice 텍스트 파일은 원래 없었는데 새로운 이름을 줘서 만들었죠. 즉,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파일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새로운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고 그 파일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파일이 이미 생성되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해볼까요? practice txt는 지금 이미 생성이 된 상태인데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데이터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내용을 다시 바꾸고 이 코드를 실행시켜 보면 우리가 이전에 이미 practice 텍스트 파일을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코드를 실행했을 때에는 살펴보니까 전에 있었던 그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라는 그 데이터는 없어졌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갔죠. 이처럼 파일 쓰기 모드에서 파일이 이미 내용이 있다면 그 원래 있었던 내용은 없어지고 쓰기가 처음부터 진행되는 반면에 해당 파일이 아예 처음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파일이 생성이 되고 그 파일에 이제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write lines 함수를 볼 건데 write lines 함수는 리스트 등으로 된 여러 문장을 입력할 때 사용을 해요. 예문을 보면 A라는 이름을 가진 리스트에 이렇게 3개의 문자열이 지금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test1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생성을 할 건데 이때 W, write 모드로 열 거다라는 것이고 여기 아래 fp라는 변수에는 write lines 함수를 적용시킬 건데 보니까 join 함수도 있어요. join 함수는 언제 사용했죠? 리스트에 있는 이 요소 하나하나를 합쳐서 하나의 문자열로 바꾸어 변환할 때 사용하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즉, 리스트의 요소가 한 번에 입력되기 때문에 이 join을 사용해서 계획 문자를 첨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를 통한 여러 데이터를 이제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실행 버튼을 눌러서 test1 파일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첫 번째 요소인 hi 문자열이 있고 두 번째 줄에 이제 두 번째 요소였던 hello 문자열이 그리고 마지막 요소인 thank you라는 문자열이 세 번째 줄에 나오네요. 그럼 돌아가서 만약에 복습 차원으로 요거를 구분자를 그냥 띄어쓰기로 둬볼게요. 그러고 실행을 눌러보면 띄어쓰기를 구분자로 사용하고 하나의 문자열로 바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write 함수도 쓰기 모드이고 write lines도 쓰기 모드이지만 write lines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등으로 된 여러 문장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읽기 모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읽기 모드입니다. 읽기 모드에는 read 함수, read line 함수, read lines 함수가 있습니다. 자, read 함수부터 볼 건데요. 이렇게 예문을 가져와 봤어요. practice 텍스트 파일을 R, 읽기 모드로 열 건데 이때 fp라는 파일 객체의 read 함수를 적용시킬 거예요. read 함수라는 것은 파일에 존재하는 모든 내용을 읽어올 때 사용하는 함수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file underbar data라는 변수 공간에 넣을 거고 그것을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버튼을 눌러보면 이처럼 프랙티스 파일에 있었던 내용이 다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프랙티스 파일 가보면 이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read line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ead line 함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practice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제는 fp 파일 객체에 read line 함수를 적용시킨 겁니다. 오픈과 클로즈 사이에 이 코드를 보니 while이라는 반복문이 사용됐네요.
리드라인 함수는 함수 이름에 걸맞게 한 번에 한 라인만 읽어드리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읽어드리고 싶을 때에는 반복문과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while문을 썼죠. while 키워드 뒤에 조건문이 true라면 항상 무한 반복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fp라는 파일 객체를 readline이라는 함수를 적용을 시켜서 읽어드릴 건데 이 readline은 앞에서 본 read 함수와 다르게 한 번에 한 라인씩만 읽어드리기 때문에 얘를 반복문을 사용을 한 것이고 if 만약에 not file underbar line이라면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읽을 줄이 없다면 이제는 그때는 break문을 만나서 그 제어문을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즉 읽을 줄이 계속 있다면 프린트를 해주겠다. 그 file underbar line 변수에 들어간 내용들을 이 의미예요. 우리 한번 실행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앞에서 본 리드 함수를 적용시킨 그 실행 결과와는 다르게 이렇게 한 줄이 띄어져서 실행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리드라인 함수는 계획 문자 역/n 있죠. 그 문자까지 포함해서 읽어와요. 그리고 심지어 이 프린트 함수라는 것은 파이썬에서 자동 줄바꿈이 되는 거잖아요. 이 프린트 함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파일 언더바 라인이라는 이 변수에 저장된 것은 한 줄씩 읽을 때에 그 계획 문자가 포함이 돼서 읽어드려지는 건데 심지어 프린트 함수까지 쓰다 보니까 한 줄 띄어쓰기가 적용이 되어 이 첫 번째 문장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줄 띄어지고 그제서야 그 다음 문장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와 같이 출력을 하고 싶을 때에는 뒤에다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의미는 계획 문자를 없앤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실행 결과가 나오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readlines 함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lines 함수는 s가 붙어 있네요. 해당 파일의 모든 라인을 순서대로 읽어드려 각각의 라인을 하나의 요소로 저장하는 리스트를 반환을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시 프랙티스 파일을 사용할 건데 이제는 fp라는 파일 객체에 readlines 함수를 적용시켜서 프린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랬더니 리스트 형태로 대괄호가 있네요. 이처럼 리드 라인과 다르게 얘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자료형으로 반환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파일의 내용을 읽어드릴 때 계획 문자 역/n까지 모두 저장된다는 점을 염두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읽기 모드를 보았고 마지막으로 추가 모드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추가 모드, 즉 파일 내용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A 모드를 볼게요. 이 모드는 해당 파일의 맨 마지막 부분에 추가하였을 때 사용하는 건데요. 앞에서 배운 W 모드, 쓰기 전용 모드인 이 W로 파일을 열었을 경우 해당 파일이 이미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 파일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내용은 없어지고 새로 입력이 돼요. 여기 보면 append라는 텍스트 파일에 하이하이하이 문자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W 모드로 이것을 오픈을 해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 hello hello hello라는 문자열을 write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경우에는 이 문자열이 싹 사라지고 이게 hello hello hello로 바뀌어요. 그런데 추가 모드를 사용하면 W가 아니고 A 모드를 사용해서 오픈을 할 거예요. 그리고 hello라는 것을 write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i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고 마지막에 hello라는 것이 그대로 추가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차이점을 아시겠죠? 앞에서 본 W 모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파일에 어떤 데이터가 이미 존재한다면 그 내용은 싹 사라지고 새로 입력이 되지만 A 모드, 즉 추가 모드를 사용했을 때에는 내용이 지워지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 그 입력한 내용이 추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 모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오픈 함수를 사용하여 파일을 열고 모든 작업이 끝난 뒤 클로즈 함수를 사용하여 파일을 닫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오픈 함수와 클로즈 함수 사이에 많은 코드가 들어가게 된다면 연 파일을 닫는 이 작업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해소하고자 파이썬에서는 오픈한 파일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위스문이라는 편리한 구문을 제공해 주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위스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이 코드를 위스문을 사용을 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with 오픈을 쓰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매개 변수에는 파일 경로 및 파일명을 써주고 두 번째에는 모드를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fp라는 파일 객체에 저장을 할 거잖아요. 그 파일 객체를 sd에 써주시면 됩니다. 요렇게요. 그리고 콜론을 반드시 써주신 다음에 수행할 문장을 써주세요. 네. 이렇게만 써주시면 위에 있는 이 소스 코드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처럼 위스문을 사용함으로써 소스 코드의 가독성 또한 좋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위스 구문을 빠져나오는 순간 자동으로 파일이 클로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때에는 클로즈 함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기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기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호출한다는 의미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팩토리얼이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팩토리얼이 뭐죠? 예를 들어 n 팩토리얼 하면 n 곱하기 거기서 마이너스 1을 한 n-1 곱하기 또 거기서 마이너스 1을 한 n-2 곱하기 해서 쭉쭉쭉 1이 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다 곱한 결과를 n 팩토리얼이라고 했습니다. 5팩토리얼은 그럼 뭐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5, 4, 20에 3이 6 해서 뭐 120 이렇게 나왔죠. 이처럼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재기함수라는 것을 통해서 팩토리얼을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스 코드를 가져와 봤는데 def factorial 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가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n이 여기에 들어갈 값이 0이라면 return을 1로 해줄 거래요. 여기에 0이 들어가면 무조건 1로 반환을 해준다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수학에서 규정을 한 겁니다. 0 팩토리얼 이라는 것은 1입니다. 이것은 그냥 규정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러한 if 조건문을 사용한 거고 만약에 n이 0이 아니라면 그 외라면 else 구문이 실행이 되겠죠. 어떤 것을 리턴해 줄 거냐면 n 곱하기 팩토리얼 n-1을 곱한 결과를 반환해 줄 거라는 의미입니다. 뭐 예를 들어 5팩토리얼을 구하고 싶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120의 결과가 나와야겠죠. 이게 어떻게 작동되냐면 우선 n에다가 5가 들어가게 되니까 얘는 n이 0이 아니므로 else 구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고 n이 여기가 5가 되고 곱하기 팩토리얼 4가 되는데 이 팩토리얼 4도 값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시 올라가서 n에다가는 이젠 4를 넣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리턴은 4 곱하기 팩토리얼 4 빼기 1을 한 3이 들어가게 되고 또 팩토리얼 3이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n에다가 3을 집어넣어서 3 곱하기 팩토리얼 2를 하고 또다시 들어가서 팩토리얼 2의 값을 알아내야 하니까 n에다가 2를 넣어서 2 곱하기 팩토리얼 1이 됩니다. 그리고 팩토리얼 1의 값은 1 곱하기 팩토리얼 0이고 팩토리얼이 0이 되었다는 것은 이 if 뒤에 있는 조건문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if 구문을 실행시키면 됩니다. 리턴 값이 1이기 때문에 1을 반환하는 거죠. 자, 옆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실행 결과가 차례대로 되어서 결국 팩토리얼 5라는 것은 이처럼 120이라는 결과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한 이 팩토리얼 이름을 가진 함수 또한 함수가 재기함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호출함으로써 팩토리얼을 구하는 방법을 보았고 두 번째로 피보나치 수열은 또 어떻게 재기함수를 통해서 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 피보나치 수열을 이 재기함수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def 피보나치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를 선언했습니다. if 만약에 n이 0이라면 0을 리턴해 줄 거고 또 n이 만약 1이라면 1을 리턴해 줄 거예요. 만약 n이 2이라면 피보나치의 n-2를 대입한 결과와 피보나치 함수의 n-1을 대입한 결과를 더해주는 것을 리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for문을 사용해서 반복을 할 건데 range 7은 1부터 7 직전인 6가지의 숫자를 차례대로 i라는 변수에 집어넣어서 프린트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처음에 1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i가 1일 때에는 n이 1이 되므로 n이 1일 때 1을 리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이제부터는 2 이상인 값은 요것을 리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나치 이 함수에 0을 넣은 값과 피보나치 함수에 1을 넣은 값을 더해주는 것을 리턴해주면 돼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n이 0일 때의 함수값은 0이죠. n이 1일 때의 함수값은 1입니다. 그래서 0과 1을 더해서 1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i가 만약 3이면 n에다가 3을 집어넣는데 그럼 어떤 값을 리턴해 줄 거냐면 피보나치 1 더하기 피보나치 2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피보나치 n에 1을 넣어준 값과 피보나치 n에 2를 넣어준 두 값을 더해달라는 의미예요. 그럼 1 더하기 1이 돼서 2가 됐죠. 이처럼 피보나치라는 것은 0일 때에는 0을 반환하고 1일 때에는 1을 반환하지만 n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그 이전의 두 값을 더하여서 반환을 하면 돼요. n에다가 만약에 6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보나치 함수에 4를 넣은 값과 피보나치 함수에 5를 넣은 값을 더해준 결과 그 이전에 두 개의 값을 더해서 반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0, 1, 1, 2, 3, 5, 8 이 식과 똑같이 결과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기함수를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코드를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단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새로운 단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